용감한 토크, 특별 기자회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승부 조작이 된다. 스포츠, 연예계를 뒤흔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너희들 앞으로 두고 보자. 연예인은 물론 기자들까지 춤추게 만드는 14인의 기자들이 펼치는 신명나는 토크 배틀. 허둥지둥 하다 보니 연이 묻었습니다. 기자가 뽑은 지극히 주관적인 랭킹, 가장 완벽했던 스타들의 핫바디. 과연 황금패를 거머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용단을 듣는 특별 기자회견 시사일보의 남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 기자회견의 탁국장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희석일보와 저는 대결 안 하겠습니다. 왜요? 아니 너무 밀리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착해서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저는 중립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신민섭 기자님이 녹화 전에 오셔가지고 아이, 지난주에는 2표 나왔어요. 이번 주에는 3표 나오고 좀 택시 좀 타고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표를 앵벌이 하는 거 이런 거는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표행벌이를 하셨습니까? 본인은 기억이 없습니다. 본인은 기억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기억이 없어요. 그 어떤 모양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경험 기자, 연예부 신민섭.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분들을 소개합니다. 기자님들이 점점 멋쟁이가 돼가십니다. 그럼요. 완전 처음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의상에다가 뭐 액세서리. 우리 박지영 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를 막 기자 겸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는 최초의 여기자. 하지만 경력 10년 차에 빛나는 베테랑 기자 박주연. 우리 소민영 기자님 오늘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늘 궁금해요. 진짜로 궁금해서 그래요. 너무 예뻐요. 패션의 핫 이슈를 말한다. 패션 전문 기자 손민정. 뒤로 돌아보세요. 또 이제 옆으로 좀 잠깐만 나오세요. 박현아 씨, 옷 잘 입으시는 거죠? 옷 잘 입으신데 약간 좀 치마가 작네요. 네. 저 뒷모습 좀 보여주세요. 뒤. 네. 아니 이런 거 보여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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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들어갈 때 보세요. 들어갈 때. 아니 근데 깔매치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신발과 이 근데- 스커트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패션 기자가 옷을 못 입는다는 거는 그러면 축구 기자는 축구 잘하게? 그거 좀 이상해요. 자, 오늘 우리와 함께할 연예인 기자단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한동민, 곽현아. 조영구 씨 오늘 보니까 조용하게 이렇게 오시면 늘 말이 없어요. 남희석 씨하고 탁재훈 씨 두 분 진행하는 거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는 게 예. 오늘 남희석 씨와 저 어디를 관찰하실 예정입니까? 방송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걸 어떻게 살려서 방송에 나가게끔 해주나 그걸 좀 배우고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한번 살려주시죠. 네. 제 거를 좀 이거는 돌아가신 우리 외할아버지 살리는 것보다 힘들어요. 깜짝 놀랐겠습니다. 우리 미녀 작가 7인방이 뽑았습니다. 이 기자분들 중에 혹시 결혼을 한다면 누구랑 하겠느냐? 거의 몰표가 나온 분이 있어요. 참고로 서병기 기자는 아닙니다. 기자님을 생각하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저 죄송한데 참고로 조경호 기자님도 아니고 박상권 기자님? 왜 박성호 기자로? 재치가 좀 있으셔서 정석용 되게 젠틀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시고 배려한다. 저는 안진용 기자 왜냐면 일단 잘생겼고 여성들이 좋아할 만큼 허벅지가 또 이렇게 우리 작가들이 뽑은 결혼하고 싶은 기자 1위는 재훈일보의 정석용 기자입니다. 강력히 사건 사고 취재 올킬 소시경 캐 정석영. 정말 기분 되게 좋네요. 뭐 아주 그냥 우리 또 콩콩콩 가수도 옆에 있지만 가슴이 그냥 쿵쿵쿵 뛰는 것 같아요. 저번 주부터 맨날 작가들하고 아이 컨택하면서 계속 이름이 뭐냐,
뭐 집이 어디냐 계속 물어보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1등을 한 게 아닌가. 나는 최 기자님이 남한테 뭐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아이 컨택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비슷하다. 2위는 최 기자님으로 하시죠, 2위는. 네, 2위는 그냥 책 기자님. 가슴 따뜻한 취재로 배우들이 더 사랑하는 기자 최재우. 특별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대결 꾹꾹 참아왔던 이야기들 오늘 특별 기자회견에서 쏟아내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보시죠. 자, 이 중에 저희 먼저 갑니다. 피여사 손목의 충격적인 비밀. 저희는 축구 승부 조작 브로커가 너였어? 와, 요거 관심 있어. 왜냐면 축구 축구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재혼일보 비여사 손목 흉터의 충격적 비밀에 맞서는 희석일보 축구 승부 조작 브로커가 너였어? 자, 피여사 손목 흉터 충격적인 비밀. 오늘 어쩐지 의상과 컨셉도 약간 여사님 코스프레. 프란체스카 같은 그런. 저희 이제 재계 쪽도 행사 같은 게 또 의외로 또 많아요. 행사장을 갔는데 이제 이름만 들어도 딱 알만한 이제 그 분이 오시니까 다른 기자들 다 이렇게 오고 가고 얼굴 찍고 이렇게 모습 찍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의 그 구두하고 팔찌가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브랜드고 어디서 샀을까, 얼마나 될까 해서 이제 그 구두나 팔찌를 집중적으로 찍었죠. 패션 기자도 아닌데. 네, 제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회사로 이제 왔어요. 와서 이런 기사를 다 올리는데 그 브랜드를 좀 찾아보려고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사진을 봤어요. 찍은 사진을 봤는데 이게 멍이라고 그러죠? 피멍이라고 그러죠? 피멍이라고 그러죠? 이게 멍자국이 이렇게 발목하고 팔목에만 이렇게 좀 이렇게 포진이 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이 오히려 회사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떤 병원 전문이라던가 그 외 여타 취재를 이렇게 해본 결과 3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그 신장투석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부분에다가 투석을 했을 경우에 이제 멍이 들고, 두 번째로 거기서 제기를 한 게 마약이었어요. 마약? 마약도 이렇게 주사로 할 수 있는 마약.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세 번째가 그 산 사람의 피를 살아있는 사람의 그 상태에서 그대로 수혈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죠. 외국에 나가서, 근데 외국에서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대요. 피 자체를 아예 젊은 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머나. 젊은 여자를 이렇게 아예 사가지고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그거 자기하고도 또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자료 제출할 거 다 하고 메일을 바로 보냈어요. 거짓말에 한 15분, 10분 만에 이렇게 바로 회사로 날라왔어요. 예. 처음 하셨던 말씀이 부항을 좀 심하게 한 것 팔목과 같다. 아킬레스. 근데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그걸 굳이 기사로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 했더니 사실 며칠 전에 스포츠 마사지를 좀 세게 받았다고 그러시더라. 만약에 스포츠 마사지를 그렇게 했다면 그 스포츠 마사지 한 사람은 지금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모님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야, 이게 좀 이상해. 상식적으로요. 외부 활동을 할 때 그런 게 다 없어질 때까지 있다가 근데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긴팔 긴 롱 드레스를 입고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 보여요. 이제 신발을 찍으려고 보니까 딱 걸을 때 이렇게 보이는 그 사이 사진을 딱 찍은 거고요. 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할 때 계속 그 팔찌만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그 방금 이제 하신 이야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그 관련돼서 취재해 본 적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의료 벤처 기업입니다. 이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피를 뽑아내요. 적당량의 몇 cc 정도로 뽑아내서 거기서
이 면역 세포를 증강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면역 세포가 10이라고 하면 한 일주일 동안 배양을 하는 거죠. 면역 세포를 배양시켜서 100을 만드는 거죠. 그걸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에 굉장히 이제 면역력이 좋아지고 그래 되면 이제 피부도 좋아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는 그럼 비용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1,500만 원 정도.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 3천 저도 그 선을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했을 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그것도 저 그래. 나이 뭐 드신 분은 아닐 거 아니 막. 그렇죠, 젊죠. 아무튼 특이한 예, 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못 믿을 뉴스를 한번 들어보셨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 예. 자,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번에는 우리입니다. 축구 승부 조작. 브로커가 너였어? 이거 난리였어요 한때. 너였어? 단독 인터뷰의 승부사 축구 전문 기자 서호정. 무슨 기사입니까? 그때 몇 명 정도가 승부조작에 네, 가담? 최초 이제 보도됐을 때 약 10여 명이 안 되는 선이었는데요. 2차 수사 때 50여 명으로 확대가 됐고요. 근데 마지막 수사 때는 거기서 또 30명 정도가 더 엮여 들어갔는데 전현직 선수 46명을 포함해 모두 63명이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며 추가 수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사실 스포츠의 생명이 그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승부 조작이 됐다. 이거는 보는 사람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그런 처사로서 스포츠에서 가장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3년 전에 중국에서 소탕된 점조직들이 국내에 있는 조직폭력배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게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렇게 얘기하신 대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점점 커지다 보니까 프로축구연맹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강원도에서 전체 워크숍을 했어요. 그때 이제 선수들, 감독, 구단 직원들 모두가 이제 거기 모여서 승부 조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맞아요. 승부 조작을 할 경우 어떤 엄벌도 받겠다라는 선서를 하는데 굉장히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워크숍을 할 때도 그 안에 승부 조작을 했던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친한 친구 한 친구를 그 워크숍 하다가 좀 불렀어요. 밖에서 네가 승부 조작했다는 소리 너무 많다. 혹시 너 했냐? 했으면은 그냥 나한테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어떻게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아, 형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나 걔들이랑 연락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나도 걔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아, 얘는 아닌가 보다. 뭐 밖에서 잘못한 거겠지.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전직 프로축구 선수 자살을 합니다.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서울 유나이티드 소속 정종건 선수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그 선수가 브로커였는데 그 선수가 소개시켜준 친구가 그 아까 워크숍에서 만났다고 했던 그 후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알던 그 후배, 그 제 동생 같은 그 선수 일주일 뒤에 검찰로 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 선수가 브로커였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네. 그냥 가담이 아니라 브로커였다고. 예, 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동료들을 이렇게 모아서 판을 만든 거죠. 승부를 설계를 한 거죠. 맙소사. 정말 악질들은 이제 그런 브로커 역할을 하는 선수들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승부 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이 받은 돈은 한 기백만 원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월급조차 안 되는데 그거 하나로 지금 선수 생활이 끝난 건데 그 브로커 역할을 하는 선수들은 한 번에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승부 조작을 받는 선수는요 팀당 1명 내지 2명이에요. 하지만 공격수는 승부 조작 선수로 그 제의를 못 받아요. 수비수가 제일 많이 제의를 받습니다. 수비수 그다음에 골키퍼. 스트라이크 공격수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꼭 이번에 넣어줘 그래도 못 넣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수비수를 브로커가 기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수비를 할 수 있어요. 넘어지거나 아니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냥 놔둬도 되는 걸 반칙을 합니다. 페널티 주기. 그럼 페널티킥을 줘요. 그때 보면 골 먹는 거예요. 네, 정말 너무 잘 아시는데요. 승부 조작을 하는 경기 대부분은요.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지는 경기입니다. 대부분. 네, 소속된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수비수하고 골키퍼들이고요. 그리고 브로커의 경우는 공격수들이 많았어요. 너무 유명했던 우리 진짜 국가대표에서도 뛰었던 선수가 거기에 가담됐다는 얘기 들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물며 팬들은 어쨌겠어요? 그 서우정 선배 지금 말씀하신 그 선수를 올해 5월에 한번 경찰서에서 봤어요. 혜성같이 나타난 기자단의 다크호스 사회부 최호영 기자. 이분이 이제 브로커 짓도 더 이상 못하고 하니까 상무에서 만난 이제 서울 영구 프로야구단 못 방출된 투수 출신 한 분을 꼬셔서
청담동에서 이제 부녀자 납치를 하다가 잡혔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분이 브로커분인데 그 부녀자분을 이제 흉기로 위협해서 그 투수 출신과 같이 납치하고 이제 청담동 뺑뺑이 돌다가 그 여자분이 도망가시고 금방 한 2시간 안 돼가지고 그날 잡혀서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김동현 씨가 심야에 부녀자를 납치하다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부 45살 박모 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했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말은 그래서 그럼 납치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냐, 뭐 돈을 요구하냐, 뭐 했냐 물어봤더니 아무 계획 없이 일단 부유해 보이는 분 납치부터 하고 본 거예요. 그 후배랑 같이. 에이 너무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기사가 떴을 때 CCTV 영상을 봤는데 그냥 TV 화면에서 운동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줬던 분이 CCTV에서 그런 범인의 모습으로 나오니까 기분이 정말 좀 기분이 진짜 이상했어요. 네, 축구 승부조작 파문이 일었을 때 야구계에서도 야구 쪽으로 확대가 될 거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고 정의에 죽고 정의에 사는 스포츠계의 뚝심 기자 장강훈. 구단에서 먼저 진상조사를 했었는데 겉으로는 발표는 없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한두 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이 다 가담이 된 걸로 밝혀졌는데 문제는 검찰도 야구는 제일 이 파이가 크니까 제대로 한번 파보자 해서 파고 들어가는데 너무 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LG의 박현수 선수하고 김선현 선수가 혐의 때문에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면서 그럼 여기서 끊자라고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이제 그 대구 취재 기자들한테 마무리가 됐을지 아니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지 모르겠는데 전 그 얘기 들었어요. 야구는 전체 경기를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초구가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그렇죠. 투수. 이것도 내기가 들어가고 별별 게 다 내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일부의 승부조작 사건. 저희는 내피를 바꿔줘. 너무 무섭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재훈이번 승리입니다. 자, 저희 다음 헤드카페를 좀 뽑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잠자는 최 기자의 코털을 건드리다. 제목 정말. 저는 카사노바 비 기자의 특종 노하우. 재혼일보 잠자는 최 기자의 코털을 건드리다 대 해석일보 카사노바 기자의 특종 노하. 저 빨리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카사노바 누굽니까? 우리 박상호 기자. 에이, 설마요. 기자계의 신현준, 경제관념이 철저한 16년차 브레인 기자 박상권.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 제 지금 선배세요. 선배신데 호남형으로 생기신 분이에요. 호남형으로 생기셔가지고 이분이 다니시다 보면 항상 무슨 그 수첩을 가지고 다니세요. 뭔가를 굉장히 많이 적으시는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수첩이 이렇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수첩이 열려서 딱 보니까 뭐 이런 취재에 관련돼서 있는 게 아니라 큰 여자 전화번호 거예요. 큰 여자 전화번호 거예요. 큰 여자 전화번호. 뭐 영숙이, 영자 뭐 그런 것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가 결국엔 이 외모로 취재는 안 하시고 여자들만 만나는 보다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고 이분이 출입처에 기업 같으면 회장님의 비서 전화번호 그다음에 부처면 보좌관, 국장실이면 국장 비서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적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면 기혼, 미혼, 뭐 특징, 뭐 대개 어디 사는지까지도 다 적으시고 뭐 아이가 음악을 하면 음악을 한다까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취재 정보원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정부 부처에 있는 그런 그 실장들은 거의 뭐 10년씩 정도씩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 분들은 1급 정보원이라고 보셔도 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웬만한 1, 2년 차 기자들이 들어오면 우습게 알죠. 근데 이 선배의 특별한 재주는 이 선배의 친구분이 그 이미테이션 무슨 뭐 이렇게 보석 같은 것도 장사도 하시니까 선물을 작은 거지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예. 이분의 생각은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자 생활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여자들한테 심어준 거죠. 비서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비서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편해지니까 가끔은 뭐 자기 고민 상담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국장 비서가 전화가 온 거죠.
박 기자님 오늘 술 한잔 하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편하게 나갔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 자기 고민을 막 얘기하는 거죠. 막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면서 집에 가져다 주는데 저기요 여의도 광장을 공원 만든다는데 이러고 딱 가신 거예요. 여의도를 공원화한다는 거는 한 70년대 후반부터 계획이 됐었고 그때가 이제 90년도 후반이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또 시위가 많으니까 일부러 그렇죠. 공헌을 그런 한다는 얘기가 뭐 굉장히 이런- 민감했던 네, 부분이었거든요. 민감했던 부분. 그래서 다음 며칠이 지난 후에 그 당시에 서울시정 기획관인가 하시는 그 분을 쫓아가가지고 딴 얘기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뜬금없이 여의도를 공원으로 만들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한마디를 던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국장이 얼굴이 울긋불긋해지시면서 극빈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뭐 얘기해 달라. 이제는 오보 이상한 오보 만들지 말고 정확한 팩트를 줘라. 그랬더니 그러면 서울시청 별관 옥상에 TF팀이 있고 6명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했었던 선배가 똑같이 있습니다. 발표를 해도 미리 준비한 사람은 내용이 충실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내용 충실하죠. 그냥 스트레이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언제 어떻게 되고 다. 이거 재밌다. 박상권 기자님도 미남계를 사용해서 뭔가 이득을 본인 좀 얻은 아니에요? 적 있습니까? 제가 미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대본에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본에 있어서 제 생각이 아니라 여기 김태현 질문 대답을 해주세요. 여기. 없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없습니다. 좋습니다. 기자님, 제가 또 소문을 듣기로는 그 기자님 친구분 중에 여배우 집에 좀 변장을 해가지고 가서 취재한 경우 있다고 그러던데. 취재를 좀 특이하게 한 스토리도 뭐 많이 있겠죠. 저 동료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가장 좀 특이했던 경우가 어떤 이제 여배우가 결혼을 하는데 굉장히 좀 부유한 집의 남성과 결혼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부의 신혼집은 어떤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아예 그 인테리어 공사할 때 찾아가가지고 그냥 무료로 일을 하면서 좀 배우겠다 해가지고 정말 그 막노동 그런 인부처럼 일을 하면서 그 한 2달 해가지고 그 집에 이런 걸 딱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쓴 그런 경우가 있었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다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희석일보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미남 박상권 기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훈일보에서 귀염둥이 잠잠사자 코드를 건드리다 구후 현대 기자. 예, 제가 워낙 이렇게 화를 잘 못 내는 성격인데, 그러니까 화를 나게 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경우요? 스타 공인 커플이었었어요. 여자분이랑 거기에 친분이 있어서 되게 한 2, 3년 친하게 지냈는데 결별을 했다는 거기 제보를 받았어요. 너무 거기 확실한 팩트가 있어 쓰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 쪽에서는 남자의 마음을 돌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이거 애매하다. 결별 아닌 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도와달라고 좀 그런 식의 얘기가 들어와서 좀 기다려줬어요. 근데 취재한가 보면 그 남자 쪽은 지금 변화의 마음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몇 주, 3주 후에 이제는 진짜 쓰겠다 하고 통보하고 내일 아침에 기사가 나갈 거다. 그 사이에 기사가 나올 것 같으니까 다른 매체에 인터뷰를 우리 헤어졌습니다 하고 거기 한 거예요. 정식으로 그냥 해버린 거. 그러니까 완전히 물 먹고 멘붕 상태. 3주를 기다려줬고. 네, 3주를 기다렸는데 저는 그때 완전히 회사에서 거의 천하의 역적으로 완전히 역적도 바보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런 완전 바보였죠. 그렇죠, 바보 되는 거죠. 심할서 쓰고 패닉에 걸리고. 탤런트예요, 가수예요? 가수 쪽은 아니죠. 저 영화 가수 배우예요, 보니까 배우 쪽이죠. 근데 거기 더 황당하고 저를 멘붕을 빠뜨렸던 게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쪽 기자님은 무서운데 최 기자님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걸 듣고 저는 굉장히 멘붕을 왔었죠.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면은 일어나서 이제 물고 하는데 네. 어필할 거는 정확히 이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지 않고 너희들이 뭘 잘못했어?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 그 너희들 앞으로 두고 보자. 두고 본 다음에 어떻게 복수하셨어요? 거기 이렇게 영화사 사람들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배우는 어때? 좀
아니지 않아? 그 캐릭터 안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진짜 이런 말 하기도 되게 버거워하세요. 그런 분이 뭘 하시겠어요? 형보다 착한 것 같아. 네, 나보다 더 착해. 착한 것 같아. 뭐라고 못하잖아. 그 두 번째 좀 거기 사항이 있는데 어느 날 매체로 옮기고 좀 제가 그 신생 매체 쪽으로 이렇게 새로 오게 되면서 사람들이랑 그 취재원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어느 대형 기획사인데 제가 가수 쪽은 안 해봐서 전화를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리하는 거래처 10몇 군데 거기 이외에는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얘기하는데 기사를 안 뿌린다. 네.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자는 거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연예인 쪽에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인터뷰 한번 해본 적 없는, 예를 들어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자꾸 어디서 쓴 거 자꾸 베껴 쓰고 하니까는 우리가 거래하던 곳, 싫어하시는 표현이지만 그런 곳과 이야기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부부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이제 프로에 좀 싸우는 걸 좀 많이 보여줬는데 양원경 씨가 이제 이혼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양원경 이혼, 조영구 이혼은 언제? 저도 이혼한 게 됐더라고요. 지금 이게 매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걸러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기자들은 솔직히 가진 거는 자부심 하나밖에 없고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만 써. 막 이런 식의 좀 기획사가 좀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게 문제죠. 최재혁 기자 이야기 듣고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재혁 기자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 거래처가 아니고 그리고 또 취재원이 처음 하고 나중에 변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렇죠. 서병기 기자님이나 최재혁 기자님 보시기에 저희가 변했나요? 저희가 변했나요? 전 탁재훈 씨는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전 똑같죠. 예. 이 형은 옛날부터 지각했어요. 그거 말고는 똑같아. 저는 연예인이 아닐 때부터 저는 이랬거든요. 똑같아. 자, 계속해서 판결을 오라고 판결해야죠. 자, 뭐였지? 어떻게? 잠깐. 우리 누가 했지? 우리 누가 했지?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남희석 씨. 너무 오래 이게 뒷얘기 몰두하다 보면. 아니 최 기자님 너무 그러니까 우리 빠져들게 만들어서 맞아요. 여러분 한마디만 합시다. 긴장감 있게 합시다. 합시다. 자, 하나, 파란색 좀 한번. 둘, 셋.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억지야. 본인도 느낄 정도면 다시 갑시다. 아니 뭘 또 다시 가요. 이게 얼마나 우리 최재혁 기자님의 슬픈 사연, 슬픈 것도 아니에요. 됐어요. 특별 기자회견에 특별한 기자들이 뽑은 지극히 주관적인 랭킹을 알아보는 코너 콕 집어 랭킹. 각 패널들은 안진용 기자가 뽑은 랭킹 베스트 5의 정답을 맞춰야 한다. 전 다 봤어요. 자랑을 하죠. 스튜디오를 핫하게 만든 안진용 기자가 뽑은 가장 완벽했던 스타의 몸보이 베스트 5.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자가 뽑은 지극히 주관적인 랭킹 콕 집어 랭킹. 기자계의 몸짱 안진용 기자가 뽑은 가장 완벽했던 스타의 몸보이는 우리 안진용 기자가 뽑은 콕 집어 랭킹 스타들의 몸부위 베스트 5입니다. 연예가 사건 사고 보도의 중심 연예계 바른말 기자 안진용. 몸 부위. 그냥 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몸 부위라고 잘 안 해요. 안진용 기자님, 야 정말 섹시하십니다. 몸 쪽은 워낙 관리를 많이 해줘야 돼서요. 이제는 주로 이제 옷 밖으로 나오는 부분만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여름에 그 좀 멋있는 딱 붙는 옷을 입고 어떤 클럽을 가서 부킹을 해봤다. 손 드세요. 하나. 최근에요? 최근에 말고 뭐 하나, 둘, 셋. 예, 있습니다. 되게 호감형이라서 여성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호감도를 많이 표현할 것 같아요. 근데 춤을 못 춰서요. 안진용 기자가 어떤 춤을 추는지. 아유 진짜 출 줄을 몰라요. 아니,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안진용 기자의 클럽 가서 댄스 음악 주세요. 제대로
그냥 이렇게 살짝만. 제대로 가기. 자, 잠깐. 진짜 못하겠어. 조금만 더. 여기까지만. 이번엔 서병기 기자님. 주변에 많은 여성분들이 얘기할 때 남자가 가장 섹시해 보이는 부위가 그 업된 엉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원래 수구 선수 출신이시거든요. 그 수영을 할 때 그 뒤차기를 많이 하잖아요. 뒤차기 할 때마다 이 다리 뒤쪽 근육, 엉덩이까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소지섭 씨가 특히 엉덩이 근육이 되게 좋으시고요. 2000년에 대한해협 건너실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소지섭 씨? 네. 그때 사실 말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때는 정말 몸으로만 보여주셨는데 그때 특히 이런 몸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됐었죠. 그렇죠. 흉근이 어디죠? 흉근이 뭐야? 예, 가슴 근육을 흉근이라고 하는데요. 이정재 씨는 데뷔가 20년이 됐는데 그 몸을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사실 남자분이 이렇게 벌크라고 그러는데 너무 큰 가슴은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맞아요. 왜 부담스럽죠? 자기보다 더 이제 좀 있어요. 근데 이정재 씨는 이게 굉장히 매끈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이정재 씨의 흉근을 최고로 꼽았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애 키워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태견 씨를 최고로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부분의 아이돌 가수들이 가까이서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말랐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태견 씨는 굉장히 선이 굵고 남성다워요. 정말 아이돌 중에서 가장 남자다운 몸을 가진 그래서 태견 씨를 꼽았습니다. 이병헌 씨 어디 가세요? 탁구장 이병헌에. 저는 말 못해. 왜? 이분이 몸 좋죠? 네. 이병헌 씨가. 어디예요? 등. 등? 자, 이병헌 씨는 아니 에이미 씨 무슨 사이인데 이병헌 씨 등 근육을 알아요? 전 다 봤어요. 다 봤어? 어디까지 에이미 보셨어요? 씨. 왜냐면 너무 친해가지고 운동을 했을 때 야, 나 얼마나 괜찮아졌냐? 자랑을 하죠? 자랑하죠. 부럽네요. 예, 이렇게까지 해서 야, 이거 생겼다, 이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동생이니까 보여줘요. 예. 친동생과 아이리스에서 매달려서 고문당하는 거 있었는데 진짜 등이 예쁘긴 했더라. 일명 나비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움직일 때 나비가 뒤에서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것 같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병헌 씨의 근육은 사실 컴플렉스를 되게 감춘 근육이거든요. 이병헌 씨가 키가 좀 작으세요. 그렇죠. 이 등이랑 어깨를 굉장히 키우셔서 몸이 완벽한 역삼각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제 우리가 랭킹을 직접 우리 연예인 기자들이 맞춰줄 텐데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B가 남았습니다. B. 수빈 씨. 저는 여기 팔뚝. 이걸 뭐라 여기. 여기 팔뚝이요, 여기 팔뚝. 네. 네. 에이미. 관략근. 아니 여기서 이게 그 관략근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혼내도 돼요? 차라리 저한테 비는 어딜까? 그러길래 내가 이 관략근 그랬더니 여기를 관략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해서 맞춰. 그랬더니 저요. 좀 강아지 좀 봐, 지금. 답이 안 나왔는데요. 네, 힌트를 좀 드리면요. 힌트! 특정 부위가 아니라 좀 전반적인 걸 전반적인 거! 키! 아닙니다. 라인! 전체적인 이 조합, 라인. 전체적인 조합! 비율. 맞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정답! B 씨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통할 정도로 이 비율이 굉장히 좋아서 네, 해외에서도 동양인이지만은 저 정도 몸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할 정도였고요. 정말 몸에 필요한 체지방만 갖고 있는 가장 쫀쫀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그 개봉한 영화 R2B라고 있는데 유준상 씨가 같이 벗어서 또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유준상 씨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비와 같이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재혼일보 매 맞는 여자의 애원대, 희석일보 악으로 깡으로 버틴 수습 시절. 자, 머니투데이의 최우영 기자님, 매 맞는 여자의 애원 어떤 사연입니까? 예, 우선 지금 제목이 조금 다른데 실상은 굳이 제가 붙이자면 손가락 잘린 여자의 애원입니다. 세다. 그러니까 사건 개요는 간단합니다. 이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지하철 아직 운행하고 승객들이 있는 시간에 한 남자분이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에게 다정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에 가위질을 시작했고 그것을 막던 여자친구의 손가락까지 이제 열심히 가위질을 해서 아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떻게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사건 당일은 모르고 그 이후에 이제 법원에서 그 남자분이 저지른 죄에 대해 선고를 내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인지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기사는 한 6월쯤 나갔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때 오원춘 사건으로 한창 이제 흉악범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을 때 뭐 오원춘 같은 놈 어쩌고 저쩌고 이런 리플이 쫙 달리니까 이제 신문사 편집국에 하루에 수십 통씩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를 내리라고. 그 기사를 내리라고 한 사람이 누가 내려? 그 손가락 잘린 여자분이 왜요? 내려달라. 왜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이게 전형적인 그 매 맞는 여성분들의 논리. 우리 오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아이고야. 그날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우리는 원래 사랑하는데 집착도 심하다. 내가 다른 남자에게 다정하게 하면 먼저 단발머리 자르기로 약속을 했었고 이건 우리만의 방식인데 기자 네가 뭔데 우리 방식을 가지고 간섭을 하느냐. 오원춘 같은 놈 만들지 말아라. 저도 이제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정보로 그 여자분 어떤 분인지 알아봤죠. 만 18세. 남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 많은. 에? 우리 나이로 21살, 20살 이런 친구들끼리 술 먹고 손가락 자르고 우리는 원래 집착이 심했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뭐 똑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 인대가 끊어지고 봉합 수술을 하고 예.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래서 그 여자분 그 페이스북 계정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사고 일어난 이후에도 그런 논리라면 남자친구랑 잘 지내는 거 아닌가. 그 손가락 잘린 날 이제 그 다음 날 병원에서 여기 이제 뭐 거치대 같은 걸 하고서는 뭐 이러고 사진도 찍어놓고 인증샷. 아무 생각 없는 거. 뭐 오빠랑 싸웠어요 뭐 이런. 제가 웬만하면은 항의 들어오는 기사를 절대 안 내리는 편이거든요. 기사를 내비두자니 편집국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한 열흘 동안 거의 한 500통 가까이 남자는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처벌은 받았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가 2년이었고요. 당장 감옥 가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그 여자분의 부모님이 이제 서로 잘 아는 사이라서 합의를 해주고 여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여자분 논리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손가락 잘라놓은 나쁜 남자친구인데도 우린 오빠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아느냐. 나 다쳤을 때 병실 앞에 매일 찾아와서 사과를 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그분들 지금도 만나요? 그 절단 사건 이후에 한 6개월쯤 지났을 때는 계속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두 분이 같이 심리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되는 게 그 사이코패스들 보면 돋보기로 왜 재미로 개미 태워 죽이고 하는 거서부터 시작을 한대요.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상태까지 가거든요. 요즘 그렇게 그런 보면 일이 그 많이 여자분은 일어나요. 이를테면 뭐 방조를 할 수도 있는 혐의가 분명히 있으니까. 한국 이제 막 칼로 그래. 그리고 그 여의도 대낮에 한복판에서 이러고 다니고 지하철에서 이러고 다니고. 맞아요. 예. 아쉬운 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조기에 좀 정신 치료를 좀 해드리면 좋은 그런 못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최강 승부만이 남았다. 짐승 같은 생활을 해요. 짐승 같은 생활을 해요. 기자가 되기 위해 여자아이를 포기했던 에피소드부터 저 보던데요? 저 보던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욕으로 그냥 수습 시절 선배에게 한 기막힌 거짓말까지. 냄새가 너무 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기자들의 수습 시절 비하인드 스토리. 선배도 자 오늘의 M 잠시 후 공개합니다. 희석일보 내 만난 여자의 애원대, 재혼일보 악으로 깡으로 버틴 수습 시절.
자, 그럼 저희 얘기 좀 들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자, 우리 김혜민 기자님. 자, 북한 사건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열혈 여기자 사회부 김혜민. 그 일간지 기자들은 처음에 들어오면 사회부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수습 기자 생활을 거칩니다. 네. 네, 근데 이 기간 동안 정말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짐승 같은 생활을 해요. 짐승 같은 생활을 해요. 몇 시 출근, 몇 시 네, 퇴근이요?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5시부터 경찰서나 파출소, 소방서, 병원 정해진 출입처가 있거든요. 저희 용어로는 속칭 사스 마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어로 경찰서 돌기란 뜻이래요. 네. 새벽 5시에 가서 거기 있는 전화기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배가 얘가 여기 왔는지 확인되니까. 네, 밤 되면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까지 해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3시간 자요. 근데 이 3시간도 자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또 선배들이 불러서 술을 먹여요. 거의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잠자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선배한테 거의 매일 혼나다시피 해요. 그 1분만 지각해도 혼이 나고 그 다른 기자가 취재한 걸 난 못했어요. 그럼 또 물 먹었다고 혼이 나고 단독 했지만 그 취재를 제대로 못했어요. 빼먹은 게 있어요. 그럼 또 혼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너 왜 시키지도 않은 일 눈치 없이 하냐 또 혼나고 그러니까 거의 매일 그냥 혼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기자들이 좀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일부 이게 여기자들은 부모님이 대신 그 마와리를 돌아주는 경우가 생겨요. 진짜?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실화인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모가 그 경찰서마다 태워줘요. 시간마다. 그러니까 얘는 그동안 차 안에서 자거나 학원처럼. 그쵸. 차 안에서 자거나 뭘 먹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모 언론사 기자가 그 기자의 엄마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기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건 뭐 있냐 이렇게. 근데 이걸 주변에 다른 타사의 수습 기자들이 본 거죠.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결국 그 기자는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자가 된 경우는 없습니까? 라는 여기자는 이제 방금 우리 김혜민 기자처럼 굉장히 이제 혹독하게 이제 수습을 돈 거예요. 수습을 돌고 난 다음에 수습이 끝날 때쯤에 이제 선배가 너 너무 고생했으니까 오늘 술 한잔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 수습 기자를 데리고 저녁 먹고 이제 노래방을 갔는데 여자 도우미가 나오는 이런 이제 노래방을 간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또 잠이 늘 부족하니까 그래서 살짝 나와서 옆방에 방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이 들은 거예요. 여기자가 한참을 자고 있는데 도우미 분들이 그 방에 들어왔는데 웬 모르는 여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운 거예요. 야, 너 뭐야?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야? 처음 보는 여자가 여기서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제 수습 기자 딱 있나가지고 자기 너 그래. 저 보도인데요? 저 보도인데요? 저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보도 담당 기자니까 그러니까 저 보도인데요? 딱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는 우리 보도가 오는 데가 아니고 이 소속된 잠을 너무 못 자니까는 너 누구야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보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 사고방식은 아니잖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낮에 이제 가끔 몰래 쪽잠을 좀 자는데 그럴 때 이제 기가 막히게 또 이제 선배들은 그 타이밍에 딱 전화를 거는 거예요. 다 해봤으니까 알죠. 자기들도 해봤으니까. 또 벨이 한 2번 울리기 전에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타사 붙이고. 친구들 모아다가 핸드폰을 딱 3-4개 모아놓고 그래 한 명이 당번을 쓰고 3명이 자자. 전화가 오면 깨워주자. 야. 문제는 이제 제가 한번 당번을 쏘다 제가 잠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딴 회사는 전화가 안 오고 저만 이제 부재 중에 한 5통화 찍혀 있고 30분 동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욕으로 그냥 점철된 문자 뭐 무슨 새끼 하다가 마지막 문자가 최호영 씨 회사 가서 노트북 반납하세요. 그만두라고 일을. 그때 정말 단순해서 위기를 모면해야 된다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늦게 드리게 됐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회사 그만두실 분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 급하게 받았는데 허둥지둥 하다 보니 핸드폰이 휴지통에 빠져서 변이 묻었습니다. 제가 닦아내고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물을 끼칠까봐 다 지워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대여섯 번 물어보고 저는 끝까지 이제 아니라고 우기면 사실 봐주는 거죠.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옆에 자다 깬 친구들한테 그럴싸했냐? 그러면
머리 좋다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금방 생각해내냐. 귀여운 예. 또 별명도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오늘 모두 마쳤습니다. 과연 마지막 대결 내 어떻게 될 맞는 것인지. 여자의 애원과 네. 아그로깡으로 버틴 수습 시절. 버터 하나, 둘, 셋 누르세요. 그렇죠! 4대2로 희석일보 대한민국 희석일보가 승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희석일보 쪽에 황금패를 드릴 MVP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다 잘하셔가지고 이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서 엄청난 분에게 주십시오. 오늘은 정말 너무 밋밋해서 튀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 둘 셋 하면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박상권 기자님. 빨리 오세요. 여러분 상상도 못한 여의도 공원을 황금패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댄스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박 국장의 독설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누군지 알기 세다. 누군데 그래요? 탁시현 씨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기성용 선수입니다. 성룡이 아니라 기성용.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성룡이 지난번에 상암에서 나온다. 성룡이하고 자철이하고 나랑 자철이 자철이는 구자철 하고 나랑 예. 축구 경기 한 거 기억나지? 진짜? 그때 진짜 했어? 축구 경기 들어가기 전에 세 명이서 볼 뺏기 하다가 내 페인팅에 속아서 창피 당했던 거 기억나니? 약해. 시원하게 해라. 시원하게 할게. 시원하게. 야 너라고. 기성용이가 100억 받고 갔어. 어이가 없다. 네가 그 정도밖에 못 받아? 200억을 받았어야지. 200억은 받았어야지. 저러니까 안 돼. 오락지존 2채널